이번 세관 마약 사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됐던 선라이즈 사건의 은폐 수법이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 6부 영상은 인천 세관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그 배후에 도사린 권력의 그림자를 정조준합니다. 청문회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및 장모 의혹이 있었던 선라이즈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터져나옵니다.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감추고 수사를 뭉개는 방식이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의 핵심 증거인 CCTV 요구에는 법과 절차를 따지며 끝까지 비협조적이던 세관. 하지만 정작 밤 9시가 넘은 시각, 그들은 김밥을 사들고 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보도자료에서 세관이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협조는 거부하고 해유에만 목숨 거는 이 기이한 행태, 누가 시킨 것일까요? 단순한 행정착오나 업무 협조가 아닙니다. 장모 사건으로 유명한 선라이즈까지 언급될 정도라면 이건 미수선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관장이 CCTV를 끝내 숨긴 이유, 그리고 밤늦게 김밥까지 들고 구걸하듯 수사팀을 찾아온 관세청 간부들의 모습은 이 사건이 대통령실 측근들과 맞닿아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방패가 된 세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몸통. 선라이즈 사건의 향기가 진동하는 6부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정의로운 백혜룡 경정님을 응원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 의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세관의 연루 여부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이 의혹 자체가 세관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 그것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계속 세관을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관 수사가 마무리돼야 사실은 국내 총책 수사도 하고 검거도 가능할 거고 지목된 세관 직원들도 무고하다면 빨리 혐의를 벗고 무혐의 종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세관의 어떤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세청도 영등포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격히 징계 처분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근데 저는 이 관세청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 해소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이 영등포경찰서랑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운반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검거에도 마약 운반책 등에 대한 정보 분석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 분석할 때 CCTV 활용하시지요?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정보 분석 보고서라는 게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CCTV는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정보 분석 보고서 그 당시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보고서는.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CCTV는 네, CCTV 활용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안 한다고 이 정보 분석과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운반책들을 검거할 때 CCTV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CCTV 활용을 할 때 그 정보 분석 보고서뿐만 아니라 검거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역시도 필요할 텐데 그거를 원본 서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여러 차례 분석하고 또 돌려보고 하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청에는 관련된 CCTV 파일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크죠. 저희도 네. 그 CCTV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CCTV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이고요. 이 파일을 경찰이 확보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2번이나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는 이제 그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의원실에서도 오셔서 직접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CCTV 파일이 제공되거나 된다면 저는 무죄를 충분히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지금 CCTV 자체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마약 조사과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이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협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컴퓨터에 그 CCTV 마약 파일이 그 있는지 해당 조사 일과에 특정되지 컴퓨터 않아서. 5대가 있고요. 이 5대 중에 어느 컴퓨터인지를 특정을 못했다고 영장 청구가 신청이 반려된 건데 그 5대 컴퓨터를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글쎄요. 협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인데요. 관세청에서 쓰는. 그런 협조는 어렵다. 예, 저희는 컴퓨터에 또 다른 저희 또 기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장 없이 아니, 네. 현장에서 보통 영장이 나오면 5개 컴퓨터에 다 영장이 나오면 이 중에 해당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그 현장에서 협조해가지고 이 컴퓨터만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네, 상의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세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다 협조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협조했습니다. 핵심은 그리고 CCTV고요. 이 CCTV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두고 맹탕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십니다만 사실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정의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마약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역대급 성과를 거뒀어야 할 마약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수사팀은 축소되거나 해체됐고 세관 수사는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고 한국 총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로 이미 도피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답변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지호 증인 경찰청장으로서 이 마약 수사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수사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 앞에 보고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은 이미 예전역에 나왔어야 하는 약속인 것 같아요. 이 의혹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서 이 약속이 나왔어야지 수없이 많은 경찰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바꿨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바꾼 것이다. 나는 몰랐다. 당시에 해당 경찰청장이 아니어서 몰랐다라고 회피하는 모습들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책임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관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제가 아니요, 검토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으로서 이거 사건은 분명하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수사팀이 두 번째 수사팀이 확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압수수색 영장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촌책 반드시 잡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거의 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네, 우종수 증인께도 네.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160만 건 수사를 하는데요. 모든 사건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사람들. 그 검찰이 반려한 압수수색 영장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그 오전에 질의할 때 10월 4일 날 백혜룡 경장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수사 보고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저 백혜룡 경장님, 그날 10월 4일 날 그날은 인천공항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10월 4일 날은 인천공항에 세관 신고서 압수수색하러 그래서 그러면은 갔습니다. 백혜룡 경장님이 인천공항 압수수색하는 날 서울청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가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10월 4일 날 네. 경정님이 아까 저기 마약 기장님이 말씀이 그날 연락이 먼저 와서 수사 보고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그때 잠깐만 하시면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직원한테 서울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폭력계장한테 전화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틀리다는 거죠. 그 세관 내용을 끊고 가자 보도자료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서울청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 마약 계장님, 그날 그러면 10월 4일 날은 이제 그 백현우 경장이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 먼저 연락을 해서 10월 5일 날 들어와서 수사 보고 자료, 첫 보고 자료 그거를 수정하고 그렇게 내용을 진행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10월 4일날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와서요.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 규모가 커져 있으니 형사과장님을 직접 뵙고 보고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형사과장님께 의사를 여쭤보니까 형사과장님도 뭐 편하시 또 오시라고 해라 해서 다시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백혜로 관장이 온 겁니다. 와서 그때는 아직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올지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올지 진행 방향을 가지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그 만나가지고 어떤 걸 했나요? 그러면 세관 관련 내용들 다 삭제하고 뭐 했나요? 그 회의 때 10월 5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회의에 네. 백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예. 보도자료에 세관 부분, 그러니까 입국 과정, 세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아까도 뭐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향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도자료에 몸에 칭칭 감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김찬수 증인 잠깐 나와 보실래요? 네. 그 오전 질의에서 9월 20일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가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 국수본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 국수본 보고 관련해서 백효룡 지인 같은 경우는 1시에 서울청에 보고하고 3시에 본청에 보고가 되었냐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백 과장의 주장일 뿐이고요. 본청에는 그 국수본 기능에 보고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백효룡 경장님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청 수사부에서 문서 보고를 받으면 즉시 국수본에 보냅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수본에서 벌써부터 외압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한 번만 더 나오실래요? 좀 계속 계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용 부실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을 더 넣으라는 의미였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미입국 정황이 너무 구체적으로 일시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보란 듯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브리핑을 한다는 건 납득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수사를 후에 하자고 했지 브리핑 자체를 다시 제가 한번 멈추는 그러면 또 시기 문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22일 날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20일 날 저녁 집회가 상당히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장으로서 상당히 그게 이제 비상 상황인데 굳이 9시, 7시, 8시에 두세 번 통화를 하고 결국 이제 그 한밤중에 기자들한테 연기 연락을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그 백경정을 만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해도 됐을 문제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저녁에 한밤중에 그것도 왜 그렇죠? 의원님, 저는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고요. 당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판단의 배경이 작용했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약속을 중요하다고 신뢰 문제를 말한 것보다 오히려 인권 문제랄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더 중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기 말씀드린 대로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유지됐던 상황이고요. 당초 10월 10일 브리핑 전에
백 과장이 제가 보냈던 10월 9일 날 기자들의 사전 질의서에도 왜 당초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를 유예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의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언론과의 신뢰 문제는 자체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그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검찰청 형사 6부 차장검사 허정, 부장검사 이준동, 담당검사 조혁 검사였습니다. 맞죠? 네, 김지훈 검사도 있었습니다. 김지훈 검사도 있었고 최초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3일, 14일, 9월 26일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발부가 다 18일, 27일 각각 발부가 됐고 또 내용도 비행편의 승객 정보, 인천공항본부 세관 2국 1관 근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진자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송치된 미결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대해서는 3일간 출정을 시켜서까지 현장 검증도 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출정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10월 10일 날 그 문제의 그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 브리핑 직후에 남부검찰청 형사 6부의 조혁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혁 검사와 김지훈 검사 번갈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하신 건 아니고? 네,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전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고 엄청 깨졌다. 엄청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예, 그 얘기, 그 사실에 대한 얘기 말고는 왜 깨졌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전해줬습니까? 직원들하고는 그런 얘기,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아니, 어떤 얘기는. 우리 전해준 그 직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백혜룡 경정께서 검찰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아니요, 얘기군요. 그 검사, 그 김지훈 검사하고 조혁 검사가 우리 수사팀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직원들이 전달을 해줄 때, 네네. 해줄 때 왜 깨졌다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정황으로 봐서 봐서 그렇게 짐작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판단했다 거죠.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잘 나오던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이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월 26일 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죠.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 예, 그 계좌 영장, CCTV 영장, 휴대폰 영장이 다 반려가 됐는데 이후에는 두 번째에는 두 번째는 휴대폰 CCTV는 네네. 됐고 허가가 됐고 그걸 제가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다.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알겠습니다. 사무 이전된 걸 제가 소명하라고 요청한 이후에 사회부 기자들이 검찰에 질의해줘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반려가 되니까 세 번째 반려가 되면은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하지를 않은 거죠. 네, 세 번째 기각되면은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월 10일 날 그 문제 10월 10일 날 형사 6부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형사 3부로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잘 나오던 영장이 나오질 않아서 처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현장 검증 휴대폰 포함해서 영장, 계좌 영장 이게 기각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검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왜 갑자기 특수부에서 하던 마약 수사가 형사부로 넘어갔느냐. 2차장 산하에서 1차장으로 넘어가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그때 뭐 조혁 검사, 김지훈 검사가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 그런 식의
전화를 받았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최세윤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질의 과정을 보고 이 뭐 문서로라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2월 5일 날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통책이 필로폰 4kg을 몸에 부착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해서 긴급히 체포가 됐는데 이때 담당 검사가 최세윤 검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공범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을 해서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한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 여행자 정보 분석 보고인데 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우리 그 백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 신청을 내게 된 거죠. 네, 기피 신청할 때 서울청에 수사지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백경정 생각에는 그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공적을 올린 검사인데 그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당일날 4월 10일 날에는 영상이 반려됐다고 생각하세요? 1분만 주시겠습니까?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를 합니다. 여기서 자백을 받습니다.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1월 27일 날 여러 명과 같이 넘어왔다. 필폰 메고. 그 다음에 2월 6일 날도 넘어왔다. 그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 그 자백을 받았을 때 인천지검으로부터 그 우범자 동향보고 12명을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최세훈 검사하고 그 다음에 김현실 부장검사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이 사건이 1월 27일, 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최세훈 검사의 행동이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배치받은 것부터 수상하고요. 이 사안을 판사의 용어를 써가면서 필요성 없어서 기각?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범 12명을 관세청에서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도 좀 보겠다. 어떻게 밝혀냈는지.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번 사건을 좀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와 지금 오후 질의 진행 동안에 사실 명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청문회 이름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외압이란 단어를 썼는데 외압이라고 칭할 정도가 되려면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반드시 권력이 수호해야 될 세력 혹은 사람에 대한 비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좀 적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 진행되는 걸 보면 수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와 그런 결과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외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백혜령 경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브리핑
브리핑과 관련된 겁니다. 브리핑. 사건 중단이 아니고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근데 브리핑과 관련해서 개입된 혹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주체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타당한 지적이 있다면 그거는 백 경장이 수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결과 자가 발전과 확정 편향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얘기들을 보면 경찰, 관세청,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할 하려고 하면은 뭐 용산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경찰부터 한번 좀 따져보면 전조정상이라고 느꼈던 게 9월 18일 날 우리 서울경찰청장으로 계셨던 김광호 청장님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상한 방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김광호 증인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잠깐만 나와 보시죠. 이 시간 좀 빼주십시오. 서울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일선 경찰서나 이런 데 비공식 방문해서 간담회 내지 오찬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 하셨죠?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압니다. 8차례 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9월 18일인데 그 다음 경찰서 중랑경찰서입니다. 10월 26일 날 했고요. 그 전에는 용산경찰서, 광진경찰서 등등 8번 했습니다.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서울 방문해가지고 비공식 간담회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상한 방문이라고 백 경장이 표현합니다. 자, 이상한 방문이 그러면 되려면 연락 시점과 참석자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이 돼야 됩니다. 자,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할 만한 예를 들어서 수사 중단 혹은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중단을 혹은 연기를 하셨습니까? 요청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브리핑 관련한 보고를 최초 받은 거는 10월 5일입니다. 네, 그거 말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눈 적이 저는 있습니까? 솔직히 그 1년 전 정도로 되는데 예.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그때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백경정 이야기만 들어보시지 마시고 네. 참석자들이 지금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나머지 과장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참석자, 외압을 행사하려면 참석자를 마약 수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몇 분이죠? 저는 9월 8일 날 이 약속을 잡으면서 자, 알겠습니다. 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보면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도 계시지만 생활안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계십니다. 이분들 마약 수사와 관계 있습니까? 없지요? 마약 수사와 관계가 있어 외압을 행사하려면 이분들 왜 부르겠습니까? 평소에 영등포가 취한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과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일선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것을 이상한 방문이라고 하고 전조정상, 외압의 전조정상이라고 표현하는 백혜룡 과장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해 줄 행위를 9월 8일은 의원님 9월 8일은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보더라도 관세청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게 9월 9일입니다. 네, 아까 그 오전에 설명하셨듯이 네, 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약속을 잡는 게 9월 8일인데 외압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9월 8일 이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인지를 했잖아요. 그죠? 얻은 걸 하나를 따져봐도 외압과 관련된 전조라고 표현할 만큼의 내용과 형식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모든 자기와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부합되는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벌써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찬수 예, 나와주시죠, 정의님. 김찬수 증인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쟁점들은 크게 한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용산을 언급을 했느냐 마느냐. 두 번째,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브리핑과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그냥 간단한 쟁점입니다. 자, 용산과 관련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정언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규명 안 됩니다. 공수처에 다행스럽게 백경정이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걸 빼고 자, 수사 지휘 중단
마약 수사와 관련된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죠. 자, 그러면은 브리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브리핑을 애초에 중단 자체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브리핑 자체를 중단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브리핑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백경정은 외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수사를 어쨌든 일선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저 서장님의 입장에 봐서는 브리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수사 기법상에 있어서 그 혐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수사 책임자가 공부 책임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공부와 관련된 규칙이 있죠. 맞습니다. 거기도 위배되죠. 예, 그러면 들어가지 그 않습니다. 전체서를 책임지고 있는 서장 입장에서 당연히 브리핑을 연기하는 게 직무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무지 뒤에 조금 더 추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초만. 중간 빼고만. 그 뒤에 30초만 좀 넣어주세요. 마이크는 안 드리고 그대로 좀 마무리하시죠. 예. 이런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잘 조각이 되어야만이 우리 백계룡 경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벌써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관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도자료 연결되면서 차곡차곡 세관 인류 사실이 하나씩 두씩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경찰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연기되면서 그중에 세관 관련 내용이 하나씩 두씩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신문이 계속 경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이랄까 주연은 세관하고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어쩌다가 이 사건을 적발하면서 지금 주목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관이 잘못했다. 마약 밀매 막지 못했고 직원들 비리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금 우리 관세청장님, 예. 지금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예. 경찰에서 비사실 공표를 할까봐 그래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훼손될까봐 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명예와 사기가 훼손되고 실추된 것은 경찰 아닙니까? 지금 북새통 난리를 겪고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다. 어쨌든 저는 잘못한 쪽은 일단은 세관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양대 기관 우리 수장들 다 계시는데 한마디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27일 날 저희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외압이라면 그럼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점을 좀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조금 지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세관장님,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라이즈는 평택항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직 세관원들이 주축입니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도 당했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어떤 수사관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천홍욱 관세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2016년 12월 22일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때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박모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5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선라이즈 불법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당시 동료 세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기화로 해서 모두 빠져나간다. 이 중에는 세관직 고위직 출신도 있었다. 아직 현재 있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세관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희한한 게 제보자 이승열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구속당했어요. 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구속시킨 사유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처고모부인
장진호 씨하고 이 제보자 구속된 이성열 씨 간의 수입 생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선라이즈에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저기 출하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에 재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을 보니까 관세청의 감찰과장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빽빽하게 차량으로 주차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선라이즈 회장 강모라는 여성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송파구 옆주에서 같이 살았던 40년 직이다. 그리고 우리 최은순 씨 측에서 선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 보내는데 보면은 우리 최은순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선라이즈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검사 박찬호, 처고모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동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10월 초에 백혜령 경정 만나러 갔죠? 예,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예, 만나러 갔습니다. 청장님이 노하셨다. 나는 이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만나러 갔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 기억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재일 세관장님, 예, 이때 서울청장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까? 고광효 청장님, 예. 네, 굉장히 노하셨다는데 그때 어디 계셨고 뭐 하셨습니까? 그때 김재일 세관장하고 인천공항세관 순시 중이었고요. 또 그 탐지견 센터를 방문을 했고 점심 때는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백혜령 경정. 지금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기석 국장이 출발한 시간이 새벽 6시쯤 된다고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7시부터 김밥 싸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관세청의 마지막 보루가 될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이 청탁하는 데 따라다닙니다. 이 조직은. 감찰과장이 같이 왔습니까? 그때? 감찰과장, 감찰계장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인정합니까? 앞에 6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은 굉장히 조직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보도 자료를 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석을 합니까? 국장님? 감사과장이 간 거, 감사과장과 직원이 온 건 맞고요. 앞에 7시에 뭐 6시에 왔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밥을 싸가지고 왔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예. 예, 감찰과장 아니면 감사과장입니까? 누굽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은 감사 담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이까지 저도 한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만은 보도 자료에서 문구 하나를 빼기 위해서 현직 국장님이 그리고 감사과장을 동행해가지고 예, 경찰서 경정을 과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희 청장님, 예. 두 분 앉으세요. 예, 제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 선라이즈 FNT 그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열린공항 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예, 나중에 말씀하시고.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저희가 세관 수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열 씨 공익제보자 이분은 그 전에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하고 무단 반출하고 중국산 생강 무단 반출해서 본인의 불법 해이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저는 이성열 씨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불법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제보에 따른 보복성 또는 은폐 시도에 의한 수사가 고발이 조사를